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값 신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개인 메일로 자, 프로퍼티 노드 인디케이터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사용자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싶다는 이제 질문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인디케이터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발생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습할 프로그램의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는 자, LED 타입의 이제 불리언 인디케이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첫 번째, 하나는 두 번째라고 하고 이름을 라벨을 선언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인디케이터로 해서 모니터라고 하는 문자열 인디케이터를 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두 개의 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가 있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메인 루프가 돼가지고 메인 루프의 이제 그 루프 주기 안에는 500ms의 기다림 함수를 통해서 500ms 지연을 이제 강제로 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루프 같은 경우는 500mm 주기로 동작을 하게 되겠는데 루프의 반복 터미널 값을 목과 나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2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 또는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나머지 값이 0인 경우에는 여기 아래 케이스 조건과 같이 첫 번째 인디케이터의 값을 참으로 주는데 여기 보시면 값 and 시그널이라고 해서 실제 값도 설정을 하지만 이벤트도 발생하겠다는 프로퍼티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거짓이란 값만 설정을 해주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실행된과 동시에 자, 사용자 이벤트 구조에 이제 첫 번째 값 변경이라고 하는 그 이벤트 케이스가 실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니터라고 하는 문자 인디케이터의 첫 번째 버튼 참이라고 하는 값이 문자열이 표시가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머지 값이 0이 아닌 경우는 첫 번째 인디케이터는 거짓을 설정해주고 두 번째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참을 설정해주면서 이벤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 버튼 참이라고 하는 이 케이스 이벤트 구조에 이 이벤트 케이스가 실행이 돼서 아래와 같은 그 화면이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을 해서 인디케이터의 값이 변경됐을 때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간단한 예제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자, 실제 바탕화면에서 폴더에 자, 프로퍼티 노드 값 신호 사용하기라고 제가 폴더를 만들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 자, 경로 붙여놓고 자, 실습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실습 코드처럼 일단 프론트 패널에 자, LED 타입의 인디케이터를 두 개를 만들게요. 자, 얘는 첫 번째라고 하겠고요. 하나를 또 복사해서 얘는 두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문자 인디케이터도 하나 만들게요. 문자 인디케이터 하나 만들어서 자, 사이즈 좀 키우고 자리 맞춤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라고 하겠습니다. 모니터라고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실제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코드를 좀 완성을 해볼게요. 자, 온라인 좀 맞춰주고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는 이제 화일 루프를 두 개를 운영할 겁니다. 첫 번째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가 되겠죠. 그래서 화일 루프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자, 여기 보이는 아이타임에서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사용자 이벤트 처리 루프라고 하겠고요. 자, 일단 여기 그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서 하나의 불리언 컨트롤러 하나 생성을 하고 자, 다음으로는 이벤트 구조를 하나 만드는 거죠. 이벤트 구조 만들고
여기에 이벤트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벤트 케이스 추가해서 정지 버튼 값이 변경이 됐을 때 나는 이벤트를 처리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화일 루프에 정지 조건을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정지 버튼은 이 관련된 이벤트 케이스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프론트 패널에서도 자, 버튼의 위치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라벨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자, 근데 저는 이 정지 버튼을 이용을 해서 밑에 메인 루프도 정지를 시키려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계적 동작에 놓을 때 스위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컬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루프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정지 버튼에 대해서 생성의 로컬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읽기로 변경한 다음에 관련된 값을 아래 메인 루프의 정지 조건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놓을 때 스위치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종료하고 나서는 다시 값을 거짓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하신 다음에 자, 쓰기로 변경하고 생성 상수를 하고 이 상수 값을 안에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다림 함수, 타이밍, 이 화일 루프, 메인 루프 안에는 기다림 함수를 항상 넣어야 되죠. CPU의 버든을 줄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생성에 상수 500ms를 주겠고요. 자, 보이는 아이템의 서브 다이어그램에 메인 루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이 메인 루프에서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이용을 해서 저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인디케이터 값을 토글링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자, 숫자형, 자, 숫자형에 가보시면 자, 목과 나머지 함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2로 나누겠습니다. 생성의 상수해서 2로 나누게 되면은 자, 이 함수는 자, 목과 나머지라고 하는 함수죠. 그래서 2를 나누게 되면은 이 r은 리메인더라고 해서 나머지죠. 이 r은 몫이고, 그래서 자, 비교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나머지 값이 0인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0이냐?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자, 이 값이 0인 경우는 저는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값에 대해서만 제가 프로퍼티 노드에서 값 신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자, 생성의 상수를 해서 참으로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자, 프로퍼티 노드에서 그냥 값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값을 그냥 거짓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생성의 상수 해서 거짓으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자, 비슷하게 이제 거짓인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첫 번째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값만 업데이트를 해줄게요. 거짓으로. 그래서 값을 이용을 해서 자, 쓰기로 변경한 다음에 생성의 상수로 해서 값만 거짓으로 해주고요. 자, 두 번째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실제 이벤트를 발생시킬 겁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노드의 값 신호를 이용을 해서 자, 아유, 두 개가 됐네. 자, 생성의 상수를 해서 얘는 참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값은 참으로 하면서 이벤트를 발생시키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이 메인 루프 쪽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이 사용자 이벤트 루프에 이제 이벤트를 처리하겠습니다. 이쪽을 조금 더 이렇게 얘를 늘리고요. 그다음 모니터라고 하는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줄 텐데요. 자, 타임아웃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정지 버튼일 때도 뭐 정지일 때 뭐 이렇게 해도 되죠. 뭐 have a nice day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자, 첫 번째 인디케이터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첫 번째 인디케이터의 값이 변경됐을 때 나는 이벤트를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고
자, 관련된 인디케이터는 관련된 이 이벤트 케이스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첫 번째 버튼 참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두 번째 값이 변경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벤트를 처리하겠다고 하시면 되겠고요. 생성에 상수를 만드시고 두 번째 인디케이터는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주시고 상수에서 두 번째 버튼 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나머지가 2로 나눈 나머지 루프 반복 터미널의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이벤트 케이스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라고 하는 문자 인디케이터에는 첫 번째 버튼 참이라고 하는 값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나머지가 1이면은 두 번째 인디케이터의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그때 두 번째 버튼 참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00ms 주기로 이 모니터라고 하는 문자 인디케이터의 값이 표시가 될 거거든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500ms 주기로 이 LED 값이 이렇게 깜빡거리면서 모니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값이 업데이트 되죠. 결국에는 이 프로퍼티 노드의 값 신호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적으로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정지 버튼을 누르면 이제 프로그램이 정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값 신호를 이용해서 실제 이벤트를 프로그램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